지도학습의 회귀를 해봤다면 오늘은 지도학습의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에는 예측 또는 회귀와 분류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쉽게 구별하는 법은 객관식과 주관식이라고 했죠. 예측 또는 회귀는 어떤 특정한 수치, 주가라든지 전시간의 살무게라든지 어떤 수치를 예측하는 주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부터는 분류를 배우는데 요건 객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초기 당뇨 진단학입니다. 당뇨는 현재 혈당 측정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에 이라든지 이렇게 간안에서 생겼던 병들이 많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류가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잘 살아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고, 코로나 이후로 또 더 발전이 될수록 뭐 배달 음식도 그렇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이 당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당뇨를 측정하는 인공지능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복잡함을 대체하는 거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인공지능으로 당뇨를 초기에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지도 학습 모델 중 분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이용한 기계 학습 중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제작을 통해 머신러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지도 학습 분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떤 범주, 그러니까 아까 객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C인지 이런 속해져 어떤 범주에 속해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주는 2개면 이항 분류, 3개 이상이면 다항 분류입니다. 이거는 당뇨인지 아닌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항 분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실습 예제는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 알고리즘으로 만든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학습의 지도학습의 예측 회귀는 선형 회귀 알고리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거를 로지스틱 회귀가 붙으니까 회귀에는 다른 알고리즘도 있구나가 아니고 선형 회귀를 가지고 예측이 아니라 분류 알고리즘으로 만든 게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할 확률을 0에서 1로 예측하고 그 가능성의 기준을 나눠서 이 범주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인지 아닌지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절반을 나눠서 0.5 이상이면 당뇨, 0.5 미만이면 뭐 당뇨가 아닌 정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를 나누는 선형 회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만든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저 구글 다이렉트 다운로드 링크를 URL을 치면요 당뇨와 관련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요것을 판다스 리드 CSV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df 쉐이프는 데이터 개수와 속성 개수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df 헤드는 뭐 앞에 몇 가지의 데이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출력 결과를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df 쉐이프를 하면 요 맨 위에 520,16 보이세요?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520개가 있구나, 속성의 개수가 16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가 52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속성의 개수가 성별, 뭐 갈수증, 단뇨증, 뭐 급격한 체중 변화, 쇠약함부터 해서 마지막 뭐 비만, 탈모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래스, 이게 당뇨 여부입니다. 요게까지 16가지의 속성이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쉐이프 한번 다시 보면요, 요 쉐이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와 속성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데 흔히들 함수니까 자꾸 헤드처럼 요 뒤에 가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가지의 질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 그 다음에 뭐 단유증, 갈수증, 그러니까 화장실 자주 가냐, 뭐 조갈증, 그 갈증을 많이 느끼냐,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냐 등등 쭉 해서 요 마지막에 뭐 탈모가 있냐, 비만이 있냐를 하고 마지막엔 당뇨 여부입니다. 어, 성별만 남자가 1, 여자가 2고 나머지는 그 증상이 있으면 1, 없으면 0입니다. 예, 요거를 종합한 게 요 밑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히트맵을 봐볼게요. 히트맵. 히트맵은 우리가 그동안 맷플로립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많이 하는데 시본 줄여서 SNS라고 해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히트맵입니다. 바로 속성 간의 상관계수를 한눈에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 PLT 피규어 요 그래프 크기를 늘려주는 겁니다. 15,12 가로 15 세로 12 엄청 크게 만들고, 왜냐하면 그 속성 간의 모든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구하냐, 콜 함수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 치면 콜 함수라고 공식이 나와요. 그 상관관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 라인 위드스 말 그대로 선 굵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막대 같은 게 1에서 이렇게 범위가 1 안으로 들어오게,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로 들어오게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색깔입니다. 색깔. 그냥 구글에 뭐 시본, C맵 치면 이 색깔 테마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그냥 선색이고, 이거를 하면 옆에 막대 같은 게 생깁니다.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시각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에 가까울수록 엄청 관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젠더랑 젠더, 자기는 자기 자신과 100% 상관이 있겠죠. 네, 요게 정비례 엄청 상관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갈수록 상관이 덜한 거죠. 반비례. 예, 반비례고, 그 다음에 0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당뇨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갖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각 속성에 관련돼서 어떤 게 어떤 속성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데이터 분석 요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데이터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속성 간의 관계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 히트맵은 이제 앞으로 예제에서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당뇨 여부에 대해서만 조금 보면 가장 숫자가 큰 게 요거랑 요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장실을 많이 가고 갈증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 거의 당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른 증상보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급격한 체중 변화까지 있다, 그러면 진짜 거의 100% 당뇨라고, 99% 이상은 뭐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나누는 이유는 설명은 했지만,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눴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쓰면 편하지만 함수 직접 구현했을 때는 어렵지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데이터 520명의 당뇨 데이터를 7대3으로 나누겠습니다. 7대3으로. 그래서 DF 길이의 70% 구간이 어딘 줄 알아야죠. 그거를 정수로 반올림해서 리미티드에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70%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또 4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4등분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4등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리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클래스가 15번에 있겠죠. 그 다음 14번까지 0부터 14번까지가
x train.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y train, 여기는 x 테스트. 그때 전복대를 생각하면 조금, 여기 y train이죠. y 테스트. 여기는 여기 y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x train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보면 처음부터 리미트 미만까지, 그 다음에 0번부터 15번 미만까지, 처음부터 리미트 미만까지 0번부터 15번 미만 14번까지 됐죠? 그 다음에 테스트 X 봐볼까요? 리미티드부터 끝까지, 리미티드부터 끝까지 0부터 15 미만까지. 요것도 잘 됐죠? 그 다음 트레인 Y도 마찬가지로 0부터 리미티드까지, 0부터 리미티드까지, 그 다음에 15번 속성만, 뭐 하나만이죠. 마찬가지로 테스트 Y도 이렇게 하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쓰면 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야 더 많은 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제부터는 계속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랑 함수를 쓸 거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직접 구현을 해서 7대3으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i록이 인티저 로케이션이라고 요 정수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중심으로 이제 추출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처리였고,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 처리만 이렇게 잘하면 인공지능은 매우 쉽습니다. 네. 사이클런 기계학습의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거기서 이제 리니어 모델에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가져옵니다.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가져오고요. 솔브는 뭐 로지스틱 회계의 뭐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선형으로 되는 처리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KNN은 분류 알고리즘인데 그걸 가지고 억지로 회기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기계학습은 아까 제가 직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직선이 아닌 비선형 회기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이제 실무나 완전 고급화되어 있는 버전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적화 방법, 우리가 아는 인문 쪽에서의 이 지식 안에서는 로지스틱 회기는 이런 선형 회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뭐 0, 여기는 당뇨인, 이렇게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요 LVFGS입니다. 나머지는 뭐 예외 있죠. 비선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숫자로 된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좀 분류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다른 상황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가져왔으니까 로지스틱 회기에 트레인 X 데이터와 트레인 Y 데이터를 넣고 학습합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킹모장을 켜겠습니다. 킹모장을 켜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말했죠. 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이 뭐죠? 바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 데이터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기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뇨 예측, 당뇨 뭐 예측을, 그러니까 예측 가로 열고 회기라고 하는 이유가 요런 것 때문인 거예요. 당뇨를 분류하는 것도 결국 당뇨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 단어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당뇨 분류 로지스틱 회기 모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기 조금 앞으로 갔네요. 모델 커프와 모델 인터셉트에서 가중치를 구하면 속성, 아까 총 16개니까 종속 변수 하나를 빼면 독립 변수가 15개죠. 그럼 15개의 가중치, 기울기가 나오고 절편이 마이너스 4.603370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쉽게 말해서 그냥
1 아니면 0이잖아요. 내가 이 증상이 있어? 그럼 더하고, 증상이 없어? 그럼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성별이 남자고 화장실은 자주 안 가는데 뭐 갈증을 많이 느끼고 급격한 체중 변화 없고 뭐 이거는 없고 이거는 있고 뭐 쭉 해서 뭐 해서 하면 있는 것만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4.6을 빼요. 이게 뭐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당뇨고 아니면 당뇨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보이시죠? 이거 성별 곱하기 뭐 단뇨증 뭐 있으면 1 없으면 0 쭉 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4.6을 하면 요게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당뇨 예측 로지스틱 당뇨 분류 로지스틱 회기 모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하니까 93개네요. 요것도 왜 두 번을 했냐면요. 정확도 있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전체분의 맞은 거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확률 K 확률 민국이란 별명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리니즈 뭐 엄청 비싼 거미 뭐 확률이 0.002다 막 그런 막 엄청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확률을 좋아하는데 이 정확도를 그냥 모델 스코어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런 함수를 쓰기 전에 이게 뭔지 직접 구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겁니다. y프레드가 지금 여기 모델 프레딕트 x 테스트를 넣었어요. 우리가 학습시킨 기계학습 당뇨 분류 로지스틱 회기 모델에 프레딕트가 예측하다죠. 테스트 x를 넣었어요. 그러면 y프레드는 뭐예요? 예측값입니다. 예측. 우리가 만든 모델로 예측을 해본 거고 테스트 y는 뭐죠? 실제 값입니다. 정답. 네. 그러면 맞냐 이겁니다. 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전체분의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전체분의 맞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함수만 쓰는 것보다는 이 원리를 알고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93%면 100명 중에 93명은 맞춘다는 소리니까 되게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도학습 분류 첫 시간 당뇨를 분류해보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딥러닝으로도 발전을 시키고 한번 코랩도 한번 실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보쌤이었습니다.